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인가 정영기입니다. 지금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 책 엄마의 격, 이걸 기본 교재로 삼고 제가 겪은 거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골라서 만날 수 없죠. 그렇다면 어머니는 자녀를 역시 골라서 낳을 수 없죠. 그렇지만 어머니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녀가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보다 더 크죠. 물론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하지만,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자는 왜 공돈을 탐내는가? 아니, 여자 가운데 어머니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머니가 공돈을 탐낸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습니다. 여자를 이해하고 어머니의 속성을 이해할 때 우리가 어머니의 품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평가 불허지대에 살았습니다. 어머니를 감히 누가 평가해? 성스러운 사람을, 그렇게 거룩한 사람을 아버지가, 자녀가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품격을 매길 수도 없었죠. 그러나 어머니라고 똑같은 어머니가 아닌 건 사실입니다. 아마 여자들도 인정할 것이고 남자들은 더욱더 절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자는 왜 공돈을 탐내는가? 사망한 자녀가 있을 때 그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타러 나타난 엄마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신문을 7개 보는데 이 65년 동안 살면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사망한 자녀의 보상금이나 보험금을 타러 나타난 아버지 이야기는 별로 못 들었습니다. 거의 못 들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먼저 엄마보다 세상을 일찍 떠났기 때문에 그런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살아있는 경우에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그 보상금에 자기가 상속할 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바로 2019년에 일어났던 가수 구하라 사건이죠. 우리는 거기서 엄마의 두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이기도 하고 악마이기도 한 거죠. 2월을 야누스 해가지고 두 얼굴 지닌 달 그러는데 엄마가 그렇게 두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끼냐? 돈이 끼는 겁니다. 가수 구하라는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런데 친오빠가 그 상속 지분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엄마도 살아있었고 아빠도 살아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구하라가 9살 때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구하라가 죽으니까 그 상속 지분이 있다고 하니까 20여 년 만에 나타나서 내 상속 지분을 내놔라. 그러니까 그 친오빠가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용어는, 법률 용어는 참 복잡하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 이게 엄마가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그 몫을 줄 수가 없다. 그런데 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자녀가 죽었을 때 미혼이라면은 그 상속 지분은 상속순위 1번은 부모고 그 다음에 상속순위 2위가 형제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여러 관계가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 뭐냐면은 부모가 자녀의 부양 의무를 하지 않았는데, 부양 의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상금이 있으면 그때 와서 그것을 꽁돈처럼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탐내는 부모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구하라 사건에서 나온 그 법률을 제정해가지고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인데 이른바 그것을 그냥 구하라 법 그렇게 이야기하죠. 즉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그 자녀가 죽었을 때 보상금이나 보험금이 나오면 그 금전을 상속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을 제한하거나 줄이는, 그게 이제 구하라법인데 국회의원들 다른 일 하는 데는 뭐 바쁘면서 이렇게 필요한 일은,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극히 미미하다 보니까 계류 중이고 통과는 안 시킨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사망했을 때
그 어머니가 20년 동안이나 연락도 안 하고 코끝도 안 보이다가 나타났다니까요. 9살 때 가출을 했는데, 즉 자녀를 유기한 거죠. 버린 거죠. 부양 의무를 9살까지 키우면 많이 키운 거 아니냐.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아니죠. 아직 성인은 멀었잖아요. 그럼 친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오빠가 그렇게 주장할 때. 친모가 2분의 1씩이었겠죠. 친부는 나는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한 게 미안하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렇게 뭐 가출을 했든 아니면 이혼을 했든 그거 자녀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이 애비 노릇 제대로 못한 사람이 무슨 그 상속 지분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상속 지분을 오빠에게 양도를 했어요. 근데 친모는 20년이나 어디서 연락도 안 되는 사이였는데 그 돈이 있다니까 돈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내 상속 지분 내놔라 하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그렇게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 주십사. 이 부양문을 다하지 않는 엄마에게 상속 지분을 주면 안 됩니다 하는 소송 제기죠. 자, 이거는 뭐 양반인 셈이죠. 2021년에 거제도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어선이 이렇게 침몰해서 거기서 그 선원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가 미혼이었습니다. 근데 나이 많은 그 선원의 누나가 있었는데 어디서 알았는지 그 엄마가 80대 엄마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집은 내놔라. 이런 경우에는 친부는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친모 80대 친모만이 그 상속 지분을 1위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모는 3살 때 나가서 재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뭐 영상에도 막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자기 지분을 청구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할머니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생계를 실제적으로 책임진 사람은, 그리고 아까 구하라 사건에서도 생계를 실제로 책임졌던 구하라의 아버지는 상속 포기를 했죠. 그리고 오빠와 할머니가 또 역시 같이 돌봤는데 이렇게 공동생계 내지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그 양육 부담을 다 한 아버지는 포기했는데 어머니는 20년 떨어져 나왔다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거제도 사건에서도 54년 동안 헤어져 있던 엄마가 돈 냄새를 맡고 와가지고 그 상속 지분 내놔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누나가 아니다 해서 그 남동생이 실제적인 동거를 6년 정도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걸 증명하라고 하니까 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뭐 주소를 대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증명을 못 해가지고 이거 동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1심에서는 패소한 거지. 그러니까 누나가. 이런 엄마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류의 엄마들이 많아요. 자, 왜 이렇게 그런 반대의 경우에 아빠들은 드문데 그런 엄마들은 이렇게 많을까? 그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거 제가 이 시를 가져왔습니다. 제 고향이 전라북도 진안인데 이렇게 진안신문이라는 곳에 할머니들이 투가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울림이라는 이곳에 진안신문, 2023년 1월 30일자 신문이죠. 여기에 썼어요. 말 그대로잖아요. 자, 봐봐요. 손자에게 세배 받고, 받았죠? 아들 며느리들에게 용돈도 받고, 설날은 그런 날이에요. 받고 또 받고. 좋다는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까치까치 설날은 어지고요. 어제 그 말이죠. 우리 설날은 오늘이네요. 우리 손자가 둘이 와서 할아버지한테 세배하고 할머니한테도 세배하고, 할머니는 용돈 주었다. 아들한테도 세배 받았다. 며느리한테도 용돈 20만원 받았다. 전주 딸이 10만원 주고 갔다. 전주 손자딸이 10만원 주고 농약 한 박스 사다 주고 갔다. 인천에 있는 손자딸이 20만원 주고 갔다. 우리 셋째 아들이 10만원 주고 갔다. 80대 86세인데 우리 어머니 또래네. 그 또래인데 우리 어머니 용돈을 우리가 조카들이나 이렇게 아들들한테 주는 것보다도 더 많이 신사임당 한 장씩 줬는데, 여기서는
아들이나 며느리 손자한테 용돈 세뱃돈 줬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받은 건 다 나오잖아요. 뭐 10만 원,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여기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죠. 아무튼 절도 받고 돈도 받아서 고맙다. 이렇게 액수까지 딱딱 밝히고 있잖아요. 준 건 없잖아요. 준 건 물론 그동안 양육하고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이제 받을 때가 돼서 받은 측면도 있지만 그래요. 이렇게 받는 거 여자든 남자든 좋아하죠. 이렇게 우리는 유사한 사건을 많이 볼 수 있고 이렇게 그 할머니가 뭐 그냥 이제 있는 그대로를 쓴 것이고 이 할머니가 그렇게 탐욕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받을 때 좋아하죠. 그런데 남이 주는 걸 받는 건 괜찮은데 또 법적으로 가져갈 걸 가져가야겠다는 사람을 나무랄 수는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예요? 그렇게 맥이 끊겼었는데 그 보상금이 거액이 나오면 목돈이 나오면 그 2년 정 딱 떨어졌던 그 정 나물라를 하고 그걸 반절 누굴 떼서 뭐 준다든가 찐다든가 그런 건 제가 별로 안 읽어봤어요. 법적으로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받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유사한 사건, 즉 금전을 보고 아주 연락이 두절돼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행방불명 됐던 어머니가 나타나서 부양 업무는커녕 애들을 버리고 간 경우에 나타나서 자기 그 상속권을 주장하는 예는 우리는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지금 구하라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그게 맞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법원에서도.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여자들, 어머니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도 품격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엄마에게도 품격이. 어머니는 왜 이렇게 공도를 탐낼까요? 제가 생각해 본 겁니다. 이거는. 출산을 중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인생 초기에 출산을 중시하는데 요즘은 더군다나 이 출산을 얼마나 장려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동양의 태교에서는 10개월 임신하는 것보다도 낳아서 어릴 때 돌진할 때까지 또는 성인 될 때까지 키우는 것보다도 하룻밤 교합이 중요하다.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를 10달 동안 태교하고 그를 키워내고 성인 될 때까지 빈자리 마른 자리 가리면서 키우는 것 그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처음을 참 중시해요. 결혼을 중시하고 아이는 낳을 때를 중시하고 그걸 진입사에 그래요. 진입사에. 우리나라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그 신분을 인정받아요. 공무원. 입학하면 서울대 간판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입사. 들어가면 대기업 들어가면 좋은데 중소기업이나 들어가면 이게 직업전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진입형이에요. 우리는. 처음에 잘 나가면 좋은 신분을 타고 나면 좋은 부모를 타고 나면 좋은 땅을 타고 나면 거기에 진입하면 전라도다 경상도다 서울태생이다 누구 집안이다 어디 학교 나왔다 이렇게 진입인데 결혼해서 아이 낳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를 임신해서 낳아놓으면은 제 먹을 건 또 타고난다 그런 이야기죠. 천불생 무록지인 천 하늘은 불생 낳지 않는다. 무록 녹봉이 없는 사람을 지불생 무명지초 땅은 낳지 않는다. 무명 이름 없는 풀을. 그래서 풀도 이름 없는 풀이 없고 사람은 밥통 없는 밥줄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나누면 제 먹을 것은 타고나니까 살아간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 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70대 80대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낳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모성을 어떤 그 신화처럼 생각한다든가 출산을 이렇게 그 아주 숭상하는 분위기라든가 어머니는 평가 불어 치매 불어 어디서 품격을 먹여. 엄마 품격 여자가 있어. 어머니는 신이 여기저기 있을 수 없어서 보낸
신과 같은 존재인데 신격화돼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자긍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하나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법적인 권한을 행사를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출산을 엄청 충시하고 자기의 이 아이를 이를테면 돌 두세 살까지만 키워도 초기 육아 3살 버릇 여든 같다고 했듯이 3살까지 잘 키워놓으면 이제 제 먹을 것 자기가 개척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출산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릴 때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갈 때 아장아장 걸어갈 때까지라도 키워놓으면 그러면 그 공로가 나한테는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공로는 내가 차지한다. 해서 그가 30년 뒤에 40년 뒤에 죽으면 만일 자기 상속지분이 있으면 어떻게 냄새를 맡는지 맡고 나타나는 엄마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 물질 중시인데 우리 마더 그러잖아요. 마더 엄마는 이 어원이 매터하고 같다고 합니다. 매터는 말 그대로 물질이죠. 메터리얼리즘 그러잖아요. 물질주의. 마더 엄마는 물질이에요. 물질. 그거 우리 말에서 맘 또는 맘마 그러잖아요. 맘마는 뭐예요? 먹을 거잖아요. 밥이에요. 밥. 엄마는 그래서 재물, 남자는 외모. 이게 만국 결합 방정식이잖아요. 여자는 물질을 보고 남자의 사냥물이 중요하지 남자는 어떻게 변해가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 아이하고 같이 있는데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 잘해오라, 채집해와라, 농사 지어와라, 월급 타와라, 샐러리, 솔트, 소금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본래 양육, 교육, 남자는 바깥에서 일상생활, 월급 생활. 이게 어찌 보면 그래서 견우직녀잖아요. 여자는 집에서 배 짜고 남자는 밖에서 소 끌고 농사 짓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는 역시 사냥감을 중시하는 것이지 사냥꾼을 중시하지 않아요. 사냥꾼 남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냥물이에요. 사냥감. 수렵시대부터 채집시대, 농경시대 어느 때를 거치든 부양할 의무는 부양할 물질은 남자가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그 남자의 물질, 가져온 물질을 잘 살림하는 거, 잘 요리하는 거. 그래서 사냥물 잡아오면 요리해가지고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냥물도 엄마 건 줄 알고 아이들은 요리해서 주니까 엄마 건 줄 알고 거기에 정성도 엄마의 정성이 담긴 줄 알고 어찌 보면 사냥하는 이 아빠는 월급 통장으로 엄마 월급 통장으로 쏙 들어가면 그 돈 빼서 주는 엄마가 벌어서 주는 생색도 다낼 수가 있는 거고 요리해서 주는 그 음식 역시 생색 다낼 수 있는 거고 항상 이 탯줄부터 연결한 이 그다음에 무인 탯줄 지금은 이 텔레파시 탯줄까지 탯줄도 얼마나 잘 연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살림을 해봤기 때문에 물질이 중요한 줄 알고 본래부터 결혼할 때부터 물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그래서 여자는 물질주의 그리고 여자 자체가 고비용 신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의식주 옷도 얼마나 비쌉니까? 여자들은 백화점 가보세요. 먹는 것도 그럽니다. 머리도 저는 뭐 동네 미용실에서 8,000원 10,000원 주면 커트합니다. 한 사람은 염색하고 아마 3만원 5만원 싸게 해도 그럴 거예요. 저는 두세 달에 한 번 가면 한 달에 한 번. 여자들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화장품 어떻습니까? 보석 몇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유지비, 부대비, 양육비 이런 것 저런 거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여자는 또 얼마나 오래 삽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 봐서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20년 됐는데 살아 계시고 지금 장인장모도 살아 계신데
장모님은 자기가 언니들이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살지 모르니까 지금도 이 물질을 어떻게 안 쓰고 잘 모아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맞아요. 남자가 죽은 다음에도 10년 20년 사는 수가 있는데 물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80대 노인 양반이 씻으면서 절 받고 돈 받으니까 좋다. 그리고 자기가 뭘 했는가 뭘 줬는가는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대로 팩트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이. 그 보편적인 마인드를 나무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여자들은 물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몰염치예요. 염치는 어디가 있냐. 이자에 어차피 맘 떴는데 맘 뜨면 여자는 온유월에 소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아주 이기적이고 냉정해요. 체면이 밥 먹여주나? 아니 내가 어차피 애들 버리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당연히 받을 이게 내가 죄진 게 아니야. 내가 이거 뭐 억지로 내놓으라는 게 아니야. 강탈하는 거 아니라고. 이거 원래 법에서 주게 돼 있잖아. 그런데 무슨 몇십 년에 나타나는 게 무슨 문제야. 문제는 내가 받아가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애들 키운 고모들, 할머니, 아버지, 형제들 안 준다니까요. 그런 정도 정이 있으면 안 돼. 차갑게 끊어야지. 이놈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나도 어차피 재혼해서 딴 사람 차렸는데 어차피 먹을 욕 다 먹었는데 욕은 작고 돈은 기니까 다 챙겨야지. 그리고 의존적 그 어떤 인생관을 가졌기 때문에 공짜를 좀 좋아하는 거예요, 본래. 그리고 남은 가족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것도 가져가면 그걸로 인연 끝나는데 일시적으로 욕먹는 걸 감내하는 거죠. 염치, 체면, 치욕 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간 빼줄 때는 천사 같지만 마음 돌아서 가지고 냉랭해지면 악마 같다니까 같은 얼굴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구할 아버지처럼 자기가 실제로 생계를 책임졌는데도 나는 애비 노릇 제대로 못했다. 부모 노릇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아들한테 내 상속지분은 가져가라. 그렇게 양도를 하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엄마는 그래서 자기 엄마는 좋지만 집 나가는 엄마는 정말 악마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렇게 극과 극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되는 측면 때문에 여자가 그런 어떤 그 언행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죠. 아무튼 여자는 왜 공돈을 탐내는가? 그 여자를 이해하면서 어머니들은 왜 이렇게 자녀가 사고사를 당해서 천안함 때도 그 뭐 문제가 있었죠. 부사관 그 장병 세월에서도 그랬죠. 이번에 여기도 안 그랬는가 모르겠네요. 그 이태원 사건에서도 무슨 사건 사고 일어나 가지고 그 돈이 이렇게 보험 차원에서 부상 차원에서 나오면 하여간 엄마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빠는 살아있는 사람도 꽤 있을 텐데 왜 안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아빠 얘기는 안 해봤지만 아빠들은 아마 그 구하라 아빠처럼 자기를 냉정히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은 이기적으로 아이고 내 새끼 나밖에 없다 그렇게 딱 자기 자아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만 아빠들은 사회생활도 생각하고 어찌 보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남은 가족 내지 그리고 내가 그 못당한 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역시 남자들은 좀 돈 못 챙기고 쪽방촌 살다가 최후를 비참하게 맞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얼굴을 좀 생각하는 거죠. 더 여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얼굴이 두꺼워서 그런지 그 체면보다 물질을 더 중시하니까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자가 왜 공돈을 탐내는가 우리가 여자에 속한 엄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체면 불구하고 자식을 키워내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식한테는 아주 몰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렇게 무슨 일 생겨가지고 돈 있으면 그 냄새 맡고 와가지고 마음 안 돌아서요. 거기서 절반 떼어졌다든가 뭐 누구 줬다든 이런 얘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무튼 참 그런 속성을
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이해할 구석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자는 왜 공돈을 탐내는가, 엄마를 이해하는 어떤 그 바탕 지식, 배경 지식을 알아본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